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관록이란 나란 일을 보면서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을 말하는데요. 공무원, 즉 말단 공무원부터 권위 있는 고급 공무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대통령, 장차관, 명예직, 직위가 높은 직업 등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주팔자는 사주 구성의 관성이 조화롭고 육합, 삼합 등의 균형을 이룬 사주팔자가 대부분 공무원으로 출세와 성공을 합니다. 사주팔자가 좋으면 성격도 좋은데요. 지도력이 있어 부하 직원을 많이 거느리게 되고 포용력도 있어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직, 군인, 경찰 공무원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의 업무를 주관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선출직인 군수, 시장, 구청장, 시도지사도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선출직은 원칙적으로 관으로 보지 않음이 기본입니다. 그야말로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러한 적성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힘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관은 객관성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말썽이 일어나서 올바른 공권력의 위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는 반드시 정관이 일간 가까이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관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법의 적용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데요. 가끔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부조리에 개입되었다가 발각이 돼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평명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관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성도 있어야 합니다. 재성이 있어야 강력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정에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이 없는데 재성만 있는 경우라면 또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별장을 만드는 일에 국가의 공권력을 최대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과 재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경찰의 역할은 국민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평상시에는 질서를 지키는 역할이 본분이고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까지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군인과 경찰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관살입니다. 관살이 있고 나서 재성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관살이 없는 상태에서 재성만 있다면 이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십성의 배합에 대한 것입니다. 재성이 하는 역할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신호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하고 행인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의견 충돌이 돼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의 역할을 맡아서
시비를 가려주는 역할도 잘 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재성과 관성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명 국방공무원이라고 하는 군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은 국토방위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살신성인의 각오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편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편관이 없으면 자신이 생명을 지키는 데 급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어려워지므로 늘 불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이 적성에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겠죠. 편제는 강력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입니다. 편제는 통제하는 성분인데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군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심지어는 그 명령이 국민을 공격하여 살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악용하게 되면 나라의 체제를 뒤집고 정권을 노리는 정치적인 군인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 보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법이지요. 다만 어떻게 다스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인데요. 편관과 편제가 강한 사람이 집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섬세한 통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관도 없고 인성도 없다면 그야말로 인정이 생각나는 대로 군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편관과 편제의 구성은 수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국토를 지키는 것이 주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제는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아마도 식신과 편관이 함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식신제살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식신이 편관을 제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된 사주라고 한다면 수비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고요. 이웃 나라에서도 그러한 유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성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군인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왼쪽 사주는 신자진 삼합 중에 신진반합이 있어 좋고요. 년간에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기 좋으며 또 무토는 사화의 녹을 가지고 있어 좋고요. 정화는 오화의 녹을 가지고 있어서 관성을 생해주니까 조화롭고 길한 사주팔자입니다. 오른쪽 사주는 경금이 6월에 출생한 명조인데요. 신금도 천간에 있어서 경금이 신약하지는 않습니다. 시천간의 병화가 오화에 통근하여 강하지만 자수가 오화를 상충하고 관을 억제하며 관을 생해주는 묘목을 유금이 상충하여 재성도 비겁도 서로 견제하게 되는데요. 혼탁하지 않은 맑은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